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요, 임하나 강사님의 인생 2막을 성공으로 빛내는 말 습관인데요. 오늘 그 전체 강의 중에서 충돌을 현명하게 피하는 말 습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로써 의사소통도 하고, 말로써 사람과의 관계도 형성하고, 말로써 비즈니스도 또 사회활동도 하게 되죠.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잘 못하면 많은 불이익이 있겠죠. 결국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잘 풀리고 일도 잘 풀리고 관계도 잘 풀립니다. 근데 여러분 따로 공부해 보신 적 없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충돌을 현명하게 피하는 말 습관 들어보셔서 적어도 충돌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 2막을 행복하게 채우는 말습관으로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번 시간에 함께 할 내용은 충돌을 현명하게 피하는 말습관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강사가 또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궁금하시죠?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랑 함께 가보실게요. 자, 의견 충돌로 감정이 상할 때 필요한 4글자. 지금 제 강의를 꾸준하게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앞에서 이미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을 얻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의견 충돌로 감정이 상할 때 필요한 공감바지라는 이야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감바지 역시도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공감하고 받아주고 이어주고 이어받고를 해서 공감바지라고 역시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이 공감바지 효과는요, 자신의 입장을 좀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와 또 원만하게 타협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공감바지는 사실 우리 너와 나 사이가 좋을 때에는 뭐 기냥저냥 하는데 너와 나 사이에 약간 긴장감이 흐를 때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공감바지 제가 줄임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감하고 받아주고 이어받고가 공감바지의 순서인데 1단계 공감해 주시면 됩니다. 상대랑 다른 의견, 상대가 내 생각과는 다른 의견을 얘기했을 때 일단은 공감해 주세요. 아, 그렇구나.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라고 공감을 해주시는 거 솔직히 어렵지 않잖아요. 속으로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일단 공감의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상황이 부드러워져요. 부딪히려고 했는데 내가 같이 상대하고 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부드러워지면서 타협점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껴요. 말할 때 아이들, 우리 사춘기 자녀 혹시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안 돼, 하지 마, 자꾸 맞기만 하면 아이들이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일단은 헤아려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과정은 공감하라는 건 네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틀려가 아니라 너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라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끼고요. 이 표현만 함으로써도 존중받는다고 느낀다면, 그래서 감정적인 태도가 누그러질 수 있다면 사실 전략적으로 공감하기 써야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공감하기 중요하고요. 그 다음 2번째, 그 다음에 받아주셔야 돼요. 맞아, 아 그렇구나, 네 말이 맞아 라고 공감했는데 그런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약간 예민하고 아니면 흥분도가 높았던 상대는 뭐야, 또 갑자기 또 각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받아주시는 과정 2단계에서 꼭 필요합니다. 자, 말을 받아주면요, 상대는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받아줄 때 사실 우리 솔직히 공감 못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받아주는 척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상대가 말했던 키워드나 표현 그대로를 그냥 반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받아주는 훌륭한 받아주기가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려면 상대의 말을 내가 좀 주의 깊게 들어야 일단 내가 맞서려고 할 때 어떤 키워드나 표현을 쓰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신기하게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상대가 어느 정도
헤아려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게 1단계 공감받이, 2단계 받아주기까지 하셨을 때 이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어받기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내 의견을 말할 차례입니다. 사실 우리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2번 상대에게 계속 맞춰줬죠. 공감하고 받아주시면서 2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 한 보 정도는 잉클 여러분께서 앞으로 나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질문으로 되묻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강사님, 그 질문으로 되묻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을 그렇지 않니? 라는 식으로 상대에게 질문하는 방법인데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날 진짜 덥다. 점심으로 냉면 먹자. 라고 하면 우리 잉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따라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괜히 반발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날 진짜 덥잖아. 점심으로 냉면 괜찮아? 난 냉면 먹고 싶어서 이걸 질문으로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냉면 먹자랑 냉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걸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의 사례인데요. 전자, 점심으로 냉면 먹자는 내가 따라가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따라가는 느낌이 든다면 점심으로 냉면 괜찮아? 라는 건 내가 선택하는 느낌이 듭니다. 청자는요, 상대는요, 선택했다고 느낄 때 흡족해하고 맞춰가려는 습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왕이면 상대에게 질문해보세요 라는 걸 기억하시고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보편적으로 공감바지를 활용할 만한 곳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정이 공감바지를 활용하기에 딱 좋은 공간입니다. 대학생활 힘들어하는 자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힘겹게 수험생활 끝나고 대학교 가면 너무 갑자기 풀어지니까 대학교 생활 자체를 한 학기 정도 혹은 몇 개월 정도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 자퇴할까? 나 반수할까? 나 재수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 생활을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너 그렇게 고생하고 아니 너만 고생했어? 우리 다 고생했잖아. 이제 와서 자퇴한다고? 너만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대학 생활에 사실 적응 못하는 애 널리고 널렸어. 그리고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학교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는다며. 그냥 타이틀 땄으니까 취업 사관학교 다닌다고 생각하고 마음 다잡고 졸업할 때만 참는 게 어떠니? 나중에 후회하면 너 어쩌려고 그래? 라고 대화하면 여러분이 그 자녀라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싫겠죠? 그러면 우리 공감바지를 배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학생활 힘들어하는 자녀가 나 너무 싫고 학교 때려치고 싶고 막 뭐라 얘기해. 그러면 이렇게 가서 부딪히셔야 되겠어요. 무소의 뿔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퇴까지 생각을 했어. 그동안 티 안 내고 학교 다니느라 참 애썼다. 졸업하려면 근데 몇 년이나 남았잖아. 참고 다니는 게 내가 생각해도 정답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사실 대입 준비하면서 너무 고생했잖아, 그지? 그렇게 고생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라도 혹시 그만두면 아쉽지 않을까? 일단 이번 학기는 시작됐으니까 끝날 때까지 버티고 이번 학기 동안 그럼 앞으로 자퇴를 할지 휴학을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게 바로 공감바지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공감 해주죠? 그렇구나로. 그 다음에 받아주죠? 아마 대학생활 힘들어하는 자녀가 나 자퇴하고 싶고요. 학교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고요.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받아주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부터는 이제 이어받아서 내 의견을 말해야겠죠?
졸업하려면 몇 년이나 남았는데 참고 다니는 게 정답은 아닌데 우리가 대입 준비하느라 많이 고생했잖아 하면서 제가 여기서 질문까지 고생해서 들어갔는데 그만두면 혹시라도 아쉽지 않겠어? 이거 질문을 포장한 자기 주장이죠. 고생해서 들어갔는데 그만두면 100% 아쉬울 거야. 를 고생해서 들어갔는데 그만두면 혹시라도 아쉽지 않겠니? 라고 질문 화법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아마 잉클 여러분께서 자녀를 이 또래, 20대 초반 또래 아이를 키우시면서 이런 상황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들 입장에서 듣고 싶은 말. 그리고 사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당신과 의견이 다를 때 당신에게 듣고 싶은 말은 결국에 공감바지가 활용된, 공감바지를 사용한 말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감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정에서 특히 유용한 화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는 공간이 참 그렇죠. 필터링 없이 말이 오가요. 왜냐면 우린 너무 사이좋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일수록 서로 더 많이 상처받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보기와 다르게 들여다보면 골마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링 없이 말이 오가고 그러다 보면 의도치 않게 선을 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가정의 특성을 기억하시고 배우는 여러분, 우리 잉클 여러분께서 먼저 공감바지를 활용해서 말씀하시는 습관 들이신다면 몸에 살이는 쌓이실 수 있겠지만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엔 사실 힘들죠. 살이는 쌓이실 수 있겠지만 이게 적응되다 보면 편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사회에 나가서도 나랑 의견이 다른 상대에게 모임에 나가서 나랑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공감바지를 활용하시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걸 딱 들은 상대는 말을 상당히 세련되게 하는데 내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지만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니까 나도 넘어가겠어. 약간 이렇게 불필요한 충돌이 방지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게 또 바로 공감바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바로 이건데요. 다르다고 반드시 부딪혀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공감바지는 상대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타협점을 찾는 데 굉장히 유리하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품으면서도 내 의견을 강조할 수 있는 굉장히 세련된 표현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가정에서부터 그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께 또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바지라면 아마 충분히 가능하실 거고요. 저희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의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만하 강사님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분의 전체 강의, 인생이막을 성공으로 빛내는 말,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이막 이후에 적어도 꼰대라는 소리 듣지 않고 사람들의 관계를 잘 맺어가려고 하면 이 말 습관 잘못된 걸 꼭 고쳐야 됩니다. 이 전체 강의 아래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